최근에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무한적으로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을 보면서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어제 제가 자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더니 핸드폰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주택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말도 안 되게 올라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제 관심 있는 부동산 지역들이 있죠. 지방부터 뭐 수도권의 전 지역을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매일같이 확인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는 제 지인들, 친척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 시세들을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그 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전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 물량들을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저 역시 매일같이 부동산의 가격의 변동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석 명절을 세고 와서 이제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 외에 이제 기존에 분양이 완료가 되고 비과세 여건이 지났던 그런 아파트들을 관심 있는 곳들을 좀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호가, 그러니까 뻥튀기 호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며칠 사이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동산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같은 단지의 아파트가 10억까지 차이가 나고 전세 가격도 뭐 5억, 7억, 9억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형평성이 없이 가격이 변동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못 본 게 아니라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제 2년의 계약,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세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 전세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매 호가까지도 이제 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양도세에 대한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동산 하나를 정리하고 싶어도, 아파트 하나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그냥 가져가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 매도 호가라고 그러죠. 내가 팔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시세가 만약에 7억이라고 하면은 뭐 12억, 13억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제재를 하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아파트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올려놓으면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을 이제 등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는 전에는 한 5억, 7억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보니까 10억, 12억, 15억 이렇게 하는 곳들이 점점 국지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보면서 느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지속해가지고 이렇게 매도 호가들이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것들을 이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최근에 보니까는 더욱더 이러한 것들, 매도 호가들, 그러니까 가격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올리는 그런 가격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내 집 마련 한 채는 언제나 늘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저는 내 집 마련 한 채는 리스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빠르게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매도 호가의 물건들을 무작정 내가 사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매도 호가의 물건들을 여러분들의 주택으로 마련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내 집 마련 한 채를 빠르게 하는 건 맞지만은 안정적인 입지가 좋은 곳에 저렴한 물건들을, 발품과 손품을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을 원가로 사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는 원가로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는 분양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분양가의 원가를 통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매도 호가를 이렇게 높이는 물량들을 만약에 부동산, 불인이라 그러죠.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시중의 물건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물건을 내가 그냥 사면 어떨까 해가지고 덥석
사는 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부동산은 현장이 중요하단 말을 제가 누누이 하죠.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도 현장을 매달 나가고 매주 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이 아니라, 청약 같은 경우에는 입지 분석만 하면 되고,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이 표준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약 신청해서 내 것으로 당첨이 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구축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품을 통해 가지고 적정 가격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이렇게 뻥튀기 호가의 매도 호가,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상당히 높은 이런 매물들을 덥석 내가 주변에 시세 파악도 안 하고 사게 됐을 때는 그냥 사는 순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실제로 이런 뻥튀기, 매도 호가 얼마나 높은 현상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뉴스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근데 제목이 이거예요. 바로 옆집인데 10억이 비싸네. 뻥튀기 호가 난리인 이곳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매수자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매도 우위의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주택 공급이 계속 많이 확대가 된다고 하지만은 당장의 공급을 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영끌이나 비투라고 하죠. 패닉 바잉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네는 물량이 많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 분양 물량들, 아파트 물량들은 늘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좋은 곳에 물량들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늘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의 물량들은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물량들이 많다고 하면은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 또는 아파트 물량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그 물량들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10억 이상 비싼 현상들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누군가는 A라고 하는 아파트는 10억이고 또 B라고 하는 아파트는 10억이 더 비싼데 누군가는 그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 조사를 잘 하지 않거나 또는 주변의 시세 파악을 잘 못하게 됐을 때 그냥 내가 상황에 쫓겨가지고 전세 계약 만료가 됐거나 내가 당장 필요한 집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호가의 매물들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런 매물들을 내가 거래를 해가지고 딜을 하고 가격 조율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춰가지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 실화를 얘기해 드리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깎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어떠한 투자 물건을 사거나 부동산 물건을 샀을 때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약서 상에 있을 때 그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거 큰 돈도 아닌데 그거 깎아서 뭐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말 한마디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단 1초 만에. 단 1초 만에 내가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왜?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깎으면 내가 근로소득을 하지 않고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벌 돈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돈을 나는 앉아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이 가격을 낮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주변에 있는 호가의 물량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물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퀀덤 점프로 너무나 급상승한 가격들이 출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물건들을 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에 가서 거래를 했을 때는 단 하나의 부동산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량들을 보고 그냥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새는 부동산 공개 거래
중개망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한 부동산에 가면은 그 정보망을 공유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곳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에 가가지고 그 물량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볼 수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마다 그 분들의 역량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군데에 가가지고 다른 공인중개사 분이 보지 못하는 가격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그런 구축의 아파트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이 이제 내 집 마련 한 채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 곳에 내 집 마련 한 채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라면 비싸도 사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비싸다의 개념이 이런 호가의 뻥튀기 아파트들을 사면서 여러분들이 뭐 5억에 살 수 있는 걸 15억에 산다? 5억에 살 수 있는 걸 뭐 8억에 산다? 그러면은 앉은 자리에서 내가 몇 년 동안 그 적금을 넣어야 될 돈을 그냥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시기도 적절하게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호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지금 현재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나 내 집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택 물량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 물량들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물량을 계약하려고 하면은 계약하지 않는다는 그런 매도인들,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갚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뻥튀기 호가를 보면서 계약할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청약을 통해서 힘들다, 그래서 구축의 아파트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그 호가, 뻥튀기 호가의 물량들이 아닌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높게 올려놓는 거예요. 안 팔리면 말고죠, 뭐. 그런 마인드로 지금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량이 많이 공급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주택 가격을 그냥 높게 내놓는 그런 집주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기사를 좀 보면은 오늘의 매도 호가가 내일의 실거래가라는 온라인 상에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5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일단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거래가 되면서 실제 실거래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매도 호가가 실거래가로 바뀌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들이 많이 오르는데 이러한 심리가 언제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러한 매수 심리, 그리고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심리가 꺾이는 시기는 반드시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매도 호가에 거래하신 분들, 막연히 그냥 너무나 높은 가격에 거래를 내 집 마련을 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격 조정이나 침체기가 오게 되면은 그런 나의 자산 가치의 하락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거주 한 채는 중요하지만 이런 뻥튀기 호가에 여러분들께서 혹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게 됐을 때는 추후에 가격 조정이 오거나 또는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왔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구축의 아파트를 만약에 매입하게 된다면 지금 신축 아파트 물량들이 늘어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구축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입지가 아주 우수한 곳이 아니라면 가격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구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의 아파트를 단지 그냥 오래된 아파트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모두 다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오래된 재건축 연한에 걸린 30년이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은 신축 아파트로 이제 탈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건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고 그리고 지분이 많다면, 땅 대지 지분이 많다면 그런 아파트들은 충분히 내가 보유를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하지만은 구축 아파트 중에 연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입지가 별로 좋지 않는 아파트들이라면 이런 아파트들은 추후에 신축 아파트의 공급 물량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가격의 조정을 많이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축의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대단지의 아파트이면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주차 대수가 좀 용이한 그런 아파트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도 우위 시장에서 매도 호가를 너무 높이는 그런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무작정 매입하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런 호가의 물량들을 내 집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물량들을 보면서 많은 물량들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물량이 정말 저렴한지 싸게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막연히 지금 급한 마음에 빨리 이런 물량들을 매수하게 된다면은 정말 너무 높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내 집 마련 한 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내 집 마련 한 채는 리스크가 없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어떠한 아파트, 그러니까 막 아파트를 아무거나 사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리스크가 해지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는 거예요. 그 내 집 마련 한 채를 할 때 신중해야 되고 그런 구축의 아파트라든가 또 그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했을 때는 입지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평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평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의 두 개의 물건을 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물건을 많이 보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마인드셋을 하고 그리고 많은 각각의 지역들의 분양 물량들을 보면서 그 분양 가격하고 구축의 주변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내가 꼭 분양받을 아파트라고 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두 개씩 내 것으로 만들면서 A의 지역과 B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이 더 좋은지 내가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지역 중에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물량들이 내가 관심 있게 봤을 때 신축 대비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됐을 때 이 물량은 내가 사도 되겠구나. 그런 가격들을 보면서 투자의 개념들을 내가 잡아가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남들에 대한 그런 부동산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언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잣대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투자한 부동산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분들, 친척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유독 한 두세 개 정도 지역이 이 매도가가 굉장히 높게 있는 물량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독 많이 그렇게 뻥튀기 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 이런 호가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격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가 10억 정도 차이가 난 매물들이 있고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도 9억, 평촌 7억 5천, 그리고 뭐 청라에도 7억, 6억 5천, 5억 9천. 이게 호가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이런 것들은 정말 동일 그 선상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호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조심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세를 끼고 파느냐 실제로 입주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임대차 3법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많이 호가가 똑같은 단지 아파트가 차이가 났던 것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점점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매도 호가, 최고가와 최저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뻥튀기 호가, 매도 호가에 대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런 매도 호가에 혹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발품을 팔고 공부도 좀 하시고 주변에 적정한 공인중개사 능력 있으신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동산 재테크의 영역들을 넓혀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